62회에 3인 필지 문제를 기억을 하십니까? 이 문제가 61회에서 오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2회의 오답 분석을 통해서 63회의 문제들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오답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요, 선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1번으로 1점짜리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구석기가 나올 확률이 92.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나왔을 때 지문에 주어지는 것은 뭐가 주어지냐면은요, 주먹도끼가 주어집니다. 항상 주먹도끼가 주어지고요. 답에서는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게 답이 될 거랍니다. 나머지 선지들을 보시면은요, 반달룰칼 나와 있고요. 이건 청동기, 계급사의 고인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는 안 나올 선지가 되겠는데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철기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가락바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화요일날 밤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밤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12시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가볍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요, 여러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분석에서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3회 중에서 부여가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62회 여기를 보시면 부여가 나왔고요. 그래서 부여는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0%에 가깝고요. 여러 나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더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이 지금 3회째 안 나오고 있고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조선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들 중에서 고조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1번에 보시면은 정삼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백제에 관련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에 여러 가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 사출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여 선지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체카가 있었다. 만약에 여러 나라가 나온다 그러면은, 동해하고 옥저가 가장 유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체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팔조. 이번 62회에 고조선에 가는 선지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범금팔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고조선 설명이 나오면 이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금팔조가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사만이 나왔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선지가 바로 소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동해라든지 옥저, 사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고조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가야를 보시면은요, 가야 같은 경우는 한 3회에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고요. 62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요, 먼저 수로 왕릉이 있기 때문에 김수로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김수로 같은 경우는 금강가야, 초기 가야연맹, 이게 이제 강개토 할아버지 공격에 의해서 후기 가야연맹으로 바뀐다. 우리는 400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김해,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 이 지역은 꼭 살펴주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덩이새, 이게 변한 자리이기 때문에 철이 많이 생산됐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문제 나왔네요. 한무제의 공격에 의해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당군조선이 있고요. 미만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망한조선이 있다. 한무제의 공격이 되겠고요. 우거왕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당군조선에는 상당히 위쪽이기 때문에 두왕, 준왕이 나오는 거고요. 연나라와 대립했다. 이거 꼭 잡아주셔야 된답니다. 연나라와 대립했다. 여기까지가 당군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만이 내려와서 준왕을 내몰고 지가 왕이 되는 것들이죠. 이때 중개무역을 했었다. 임둔이라든지 진번 이런 것들을 복속시켰다. 이 선지가 가장 어려운 선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살펴주시면은 고조선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민며느리제. 아까 책화는 동해였었고요. 민며느리제는
옥자가 되겠습니다. 옥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소중한 미리 온 며느리, 민며느리. 그래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족 공동 무덤도 뼈가 소중하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가 나와 있으면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대법을 시행했었다. 여기도 2세기 고구려에 있어서의 을파소의 건의로 고국 천황이 되겠는데 그런 거 안 나온다고 그랬죠. 진대법 같은 경우는 고구려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고려 태조의 흑창, 성종 이후부터는 의창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적어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번까지 지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정답은 마구 무시를 하죠. 전진이라든지 불교성, 태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율령을 반포했다. 이게 답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4, 5, 6세기가 1, 2, 3세기는 안 나오고요. 1, 2, 3은 안 나오고 4, 5, 6세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이 4세기까지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바로 6세기가 되겠고요. 집업진 무성 이거를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도 진흥왕과 성왕의 관계 이게 6세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6세기 꼭 이번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평양으로 천도했다. 5세기 장수왕이 되겠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요. 나제 동맹이 맺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이 함락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부와 상대 등 집업진 무성에서 이의 선지들이 바로 정답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부와 상대 등이 나오면 집업진 무성에서 6세기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21암로가 나와 있고요. 집업진 무성에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 무령왕의 벽돌 무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6세기 선지로 얼마든지 정답으로 변신을 하겠습니다. 공의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이거는 4세기 근초고왕이 되겠고요. 율령 반포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4세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6세기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탑이 나와 있는데요. 탑 같은 경우는 3, 4에 한 번씩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륵사지석 탑이 답이 됐었고요. 이게 백제고요. 이게 목탑 양식을 계승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주사 팔상전이 건축물이면서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이다. 이거 한번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유력하겠죠. 밑에는 발해의 영광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벽돌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는 벽돌탑을 모방했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탑을 만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번 같은 경우는 정해사지 탑인데 13층인데 경주에 있는데 이거는 오답으로만 평생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유명한 가문사지 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신문왕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 다음에 또 신문왕이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한데 이게 애비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 신문왕에 있어서의 탑이 되겠고요. 그 예비라는 거는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은 용이 돼서도 지킨다. 그래서 해저릉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외사장을 설치를 했었다. 요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세기를 보시면은요, 7세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나올 10문제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선지를 중심으로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세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선지들이 이제 변신을 할 거랍니다. 1번에 보시면은요, 당이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원래 평양에 있었는데 옮겼다라는 것은 사정이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당 전쟁 이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습니다. 이제 6세기가 나오고요. 진흥왕과 성왕의 관계에서 이게 얼마든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집중하고 계시죠? 예,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기벌포 나와 있네요. 우리 그 유명한 매기 전투, 매소송 기벌포, 삼국 통일을 완성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처음으로 연도를 쓰네요. 642년을 앞으로 해서 살수대첩, 수나라가 오는 거고요. 뒤로 해서 뭐가 온다 그랬냐면 당나라가 쳐들어오는 안시성 전투라고 외웠습니다. 이게 바로 계소문이가 뭐한 해라고요? 계소문이가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김춘추가 계소문이를 만나러 오고 이게 결렬이 돼서 그 이후에 나당 연합이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밑에로 보시면은요,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을 맺는다. 이것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복신과 도침이 부역풍, 예, 백제 부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0년 백제가 멸망을 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건모장 고현무에 의한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배웠습니다. 익산에 있어서의 안승 꼭 챙겨두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7세기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나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발해를 보시면, 발해는 무조건 한 문제라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다양한 문화를 융합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고구려 문화 계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문화 수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정답을 풀고 있나요? 예, 정답은 무시하고 우리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자감을 설치를 했었다. 예, 주자감과 그 다음에 중정대,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 선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뭐냐면요, 심화체제 16회 중에서 이름하여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 그렇게 많이 14번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번에 62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63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겠습니다. 이런 주제들만 제가 따로 또 뽑아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험 보기 전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했다. 예, 견훤이 되겠습니다. 견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견훤이고요. 이거는 궁예가 아니고요. 이번에 견훤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이선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구서당 10정, 구주 오서경, 구가 들어가는 거는 예,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화백회의는 백제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땡땡 자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백제 3세기 고유양인데 세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발해도 한 문제를 가볍게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 신라 중대 신문왕이 나왔네요. 신문왕의 애비 문무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애비가 바로 무열왕이 되겠습니다. 무열왕 때는 사정부, 문무왕 때는 외사정,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부급을 폐지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마리깐, 예, 4세기에 있어서 이 칸이라는 게 징기스칸 할 때의 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랑 때 왕공 강하고 관련이 되고요. 우상국을 복속했었다. 6세기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집업진 무성에서 우 들어가는 거 있죠. 우경, 우상국. 예,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이름 바꾼 왕이 바로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신라, 그 다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다. 예, 화랑도 드디어 또 떴네요.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6세기에 2차 돈의 순교, 이거 같은 경우도 6세기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의 6세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6세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물도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신문왕이 신라 중대였다 그러면은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갔네요. 그래서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구법술래기인 왕호천축국전, 예, 해초입니다. 문화가 가장 맞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화평과 관련 지어서 3인필지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있어서 신숙주, 직접적인 아니지만 해동, 제국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직전 시험 문제에 있어서의 기출에서 문화편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무책 10여 절을 올렸다. 왠지 통일 신라 하대에 그 똘똘한 친구였었던 최치원이 상당히 유력하게 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책 10여 절을 진성령한테 올렸고요. 개원 필경,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었냐면요, 토항소 경문,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었답니다. 그래서 꼭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해진, 이게 이제 장보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산산문, 구산산문이라는 건 신라하대에 유행했던 사상, 그러면 선종이 되겠고요. 선종은 무식한 애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호적, 고려시대의 이제 선지로 나오겠는데요. 그 진울에 의한 조계종, 이거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원효의 그 아들내미인 설총이 되겠습니다. 이두와 하한계, 이런 것들 꼭 챙겨 놓으세요. 여기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편에서요.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10번이 나와 있네요. 5분의 1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12시 전에는 확실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건이 나와 있습니다. 왕건 나와 있고요. 꺼져라 그러시고요. 흑창이 답이 됐었고요. 아까 우리 진대법 하면서 배웠네요. 12목을 설치를 했을 때 성정,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칠제의 전문 강자가 나왔을 때요. 아무리 급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70년 자주 하고 있네요. 무신직공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오는 거고요. 전기에서 초기가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중기가 있습니다. 이 중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중기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그 유명한 문숙예인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종이 있고요. 숙종이 있고요. 예종이 있고 인종이 있습니다. 돈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그래서 돈하고 주로 관계가 된다. 삼한통보, 해동통보, 그렇죠? 조선, 숙종도 상평통보 이러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종 때 있어서 이 동북 구성을 쌓는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거기 나와 있네요. 예절 바르기 때문에 칠제, 그 다음에 양영고 현명한 사람을 기른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숙종 때는 시옷이기 때문에 서적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덕준풍이라는 거는 광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식과 제도를 마련한 거는 광종하고 성종 사이에 경종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광종이 쓰러졌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정비하기 시작하죠. 시정 전식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성종 바로 직전의 왕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놓으세요. 성종 전에 경종, 그 다음에 문숙예인, 그 다음에 무신집공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풀었었던 여진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칠세기하고 고려의 외침,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배웠었고요. 여기는 그래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를 보시면은요, 이런 선지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 설총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문무왕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방이랍니다. 청합니다. 방, 인문이를 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문이 같은 경우를 석방해 달라고 청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요. 누가 되냐면요. 페이스를 잃지 말고요. 강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강수를 뒀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청방 인문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무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3인필지와 마찬가지로 아주 킬러 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강수가 바로 이건 당나라에 대해서 인질석방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진포대첩 이거는 외구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이를 스시마를 정보를 했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외구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과 경원에 무역서를 설립을 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진족과 관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약조 나오고 있네요. 계기 이렇게 이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약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강해군 때가 되겠습니다. 두모포하고 초량, 두초. 그래서 두목은 마초다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두초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조선 후기를 특징 짓는 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시면 이제 세종 때 삼포 개항, 개약조로 제한무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2번 선지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불교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렵고요. 문화편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삼한통보, 해동통보, 문숙예인에서 바로 돈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숙종이 되겠습니다. 숙종, 서적포 하나 챙기세요. 그 다음에 솔빈부의 말.
예, 꼭 보셔야 된답니다. 설빈부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발에 5경 15부 62주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 주 중에서 우리가 꼭 하나 아는 게 바로 설빈부가 되겠습니다. 설빈부의 말이 유명했었고요. 이거는 발해하고 연관이 된다. 중정대 주자감 설빈부의 말 꼭 연결을 시키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만상이 나오면은 이거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시전이 나오면은요, 예, 6세기 지중왕의 감독 간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대가 등장을 했다. 조선 후기 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려에서 조선 선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 후기 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얼마든지 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문화편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시대를 고르라는 문제였었고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2번이 아주 중요하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었죠. 6세기의 집업진 무성에서 무령왕릉에서 나온 석수, 돌, 짐승이 되겠습니다. 꼭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신라에 있어서의 금관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가 관음보살도 고려 것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나전칠기 함이 되겠습니다. 이거 고려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선지를 꼭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은요, 여기도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두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진 나오고요. 몽골, 그 다음에 외, 홍건적,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묘청의 서경천도, 이 순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숙예인, 고려 중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건 인정, 이자겸에 난 다음에 묘청에 난 문벌 귀족 사이가 썩어 들어갔다. 무신집공기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깡조가 정배를 일으켰다. 이거 꼭 아셔야 된다 그랬죠. 깡이 좋아서 목종의 목을 친다. 그 다음에 현종이 나오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2차 거란의 침입이 있었다. 그거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된다고요? 예, 몽골하고 관련이 되고요.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가 아니죠. 63회 같은 경우에 이제 몽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없이 거란, 여진, 몽골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인철소 충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몽골하고 관련이 된다. 지금 몽골을 내기 위해서 몽골 선지 2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오답선지의 변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1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예, 원간섭기 너무 많이 나온 선지들이죠. 원종과 애녹,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신라, 통일신라, 말의 하대의 진성여왕 때 원종, 뭘 원자잖아요. 아주 멀리 고대에 있었던 반란이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또 떴습니다. 의천, 그 다음에 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나올 가능성이 물론 몰아서 60일에 한번 나오긴 했지만 얼마든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거는요, 아까 여러 번 말합니다. 고려 중기에 문숙 예인했을 때 그 문종의 넷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천, 예, 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애가 되겠고요. 의천이기 때문에 천태종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교정 입장에서, 그렇죠. 교정 입장에서 선정을 통합했다. 그 다음에 교장을 편찬했다. 이 선지, 킬러 선지가 되겠습니다. 교정, 교장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발과 호적, 원간섭기가 되겠고요. 구왕차력,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황당하게 구왕차력 이렇게 된다 그러면 조선시대 것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는요, 외침이 많아서 구제를 해줘야 됐다. 구제도감, 구급도감 꼭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구왕차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16세기 명종인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초조 대장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거 했었던 거고요. 몽골 간섭기에 불타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바로 8만 대장경. 대장경이기 때문에 대장도감이 되겠습니다. 교장도감은 교장편찬. 아까 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고려 중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무신직공기. 이게 이제 제가 따로 정리해 줄 거랍니다. 최근 5회 기출에서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4번이 바로 무신직공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신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겠습니다. 꼭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 나온 것 중에서 안타깝게 싫지 못한 게 바로 무신직권하고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최충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노비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정확히 최충원 때, 최충원의 산업이기 때문에 바로 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이거 꼭 아세요. 최충원 전에 그 찌질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이런 애들이 이제 설쳐될 때가 초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 정변을 일으켰다. 이 초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돈의 전민변종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공민왕이 권문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이망소이의 난 같은 경우는 이의민과 관련이 되죠. 이의민과 같이 거의 1000민에 가까운 새끼도 최고가 됐는데 우리라고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망인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충원이 교정도감의 짱이 교정별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최충원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최충원 전과 후 최충원의 아들내미가 최후가 되겠고요. 인사권을 장악해 있었던 정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로 기어들어갔다. 요거까지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삼별초에 대한 독자적인 문제가 또 나오고 있네요. 거의 어찌 보면 무신 내지는 몽골하고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군사, 예, 광평성, 광은 미쳤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평성 같은 경우는 미륵불, 궁예 이렇게 배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군사라는 거, 내지 광군 같은 경우는 크게 난동을 부린 거라를 막기 위해서 고려가 설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똘라미 선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 정미칠조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63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똘라미 선지를 낸 이유라는 것들은요, 한번 미리 제시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미칠조약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고문전치 제1차 한일협약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나는 거죠. 1904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 통감정치라는 거는 을사늑약이 되겠고요. 1905년. 그 다음에 1907년 헤이그 특사가 있고요. 이걸 구실로 해서 고종을 퇴시키고, 그 다음에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정미칠조약을 맺고요. 그 부속각서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그때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군 육진 같은 경우는요, 조선 세종, 여진족하고 관련이 되고요. 최윤덕, 김종서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개경환도에 반발해서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키겠고요. 예, 이것도 어찌 보면 똘라미 선지가 되겠습니다.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하는 담당하는 예비군, 이게 바로 잡색군, 잡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오는 향토 예비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조선 후기의 지방군은 서구군인데 이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있었던 향토 예비군, 이게 바로 잡색군이 되겠습니다. 잡다운 옷,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킬러 선지가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해동 제국기가 답이 되는 신숙주 선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3회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꺼지라 그러시고요. 이게 이제 또 괜찮습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요, 사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공패설도 중요하지만 사략 꼭 보셔야 된답니다. 아까 신라의 똘똘한 친구 최치원을 우리가 봤잖아요. 고려시대에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얘가 바로 이재현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의 사략 꼭 아셔야 되겠고요. 선한 영향력 충선왕 때, 예, 여기 원나라의 망권당을 짓고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이거 꼭 이재현의 사략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목을 하시고요. 삼국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인종 때가 되겠습니다. 김부식. 그 다음에 문헌공도, 최충의 문헌공도가 되겠습니다. 구제학당이 변해서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의천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선종계통이 되겠습니다. 수선사, 결사, 지금의 송강사가 되겠고요. 무신들이 후원을 했고요. 왜? 무식한 애들은 선종을 좋아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조계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거에 대비되는 교정 입장에서는 교간경수 의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꼭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정몽주. 이거는 정답 선지였기 때문에 꺼지시라고 그러시고요. 우리는 앞길을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19번. 네,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요, 예, 화통도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진포 대첩이 되겠고요. 이거는 왕은 우왕인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외구하고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을 했었다. 뭔가를 완성을 한 왕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홍문관이 되겠고요. 악학 괴범이 되겠고요. 조선 여기에 있는 경국대전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보시면은요, 비변사.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나왔었죠.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된 거는 바로 중종 때 삼포회란이 되겠고요. 명종 때 을사사가 있는 그 을묘예변 때 상설기구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기구가 되고 바로 홍산대원군에 의해서 없어지는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혼일강력대 국대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거는 예, 사람을 많이 죽여서 혼란스러웠었다. 태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인데 그래서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칠정산, 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애 세종. 그 다음에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칠정상 민족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역법을 했었다. 그래서 농사직설과 더불어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한 문제 계속 나왔다는 그 중앙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3회에요. 62회를 비롯하여 예, 승정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정원이 안 나오겠습니다. 나올 가능성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명출납은 승정원인데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예,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그랬죠.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그래서 헌병 감찰기구에 썼던 사헌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상감이 나와 있고요. 이런 건 항상 오답으로만 예, 들러리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관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실록편찬, 보관, 그 다음에 강상제, 반역제 중요한 왕립재판소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사관원에 있어서의 독립, 태종 이렇게 꼭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신숙주가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집현전 학사에서 가장 어려운 거였죠. 계유정난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세조가 있다라 그러면 세조, 이시의 은한 차라리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상당히 유력하게 나와 있네요. 학자들 중에서 우리 최치원 나와 있었고요. 개헌필경,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학자에서 이재현, 사략, 예, 망권당 이런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와서 이제 그 유명한 예,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학자이자 정치가가 되겠네요. 노론을 대표하는 바로 그 정치가 송시열이 기해예송에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외웠을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해예송이 있고요. 갑인예송, 예송이 있었던 거는 현종 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송이었던 기해예송에서는 계속 집권했던 서인이 승리를 거두는 거고요. 기년설이라는 것은 1년설을 말하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주장을 했고 이때는 서인이 승리를 했고요. 갑인예송 같은 경우는 남인이 승리를 했다. 그래서 경신한국 때 이제 경기갑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신한국 때, 숙종 때 남인이 몰락을 하고 다시 서인이 뜨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꼭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송시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선지에도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운삭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갑기을 그랬을 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묘사 때 예, 이게 이제 중종 반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그 공문을 가짜 공문을 삭제하는 사건 이게 이제 조광조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꼭 보세요. 예, 갑자기 선지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오면은 킬러 선지가 되겠습니다. 킬러 선지. 지금 시간은요 11시 11분이 되겠습니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면서요. 거기를 보시면은요. 예안향약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안향약이 있고요. 예, 해주향약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성악 지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거의 킬러 선지들이 되는 것들이죠. 이의와 이양을 구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요하는 것들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의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악 집요가 바로 이의가 되겠고요. 성악 십도가 이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뭐가 되냐면 예안향약이 바로 이 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해주향약이라는 거는 해줘 그러면서 집요하게 부탁을 하는 거, 이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하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킬러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초의 축척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문화편은 사실 워낙 강범위하기 때문에요, 62의 선지들만 꼭 잡으셔도 최소한 2문제는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보세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동제국기는 이제 잊어주세요. 이거 같은 거는 신숙주고요. 63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0.1%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종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이 중요합니다. 신문고 같은 경우는 태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훈련도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삼수병이라는 게 포수 사수 살수, 그래서 직업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훈련도감을 설치를 했다. 선조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탕평비라는 거는 그 유명한 영조가 되겠고요. 대전 통편이라는 거는 영조의 손자가 되는 거죠. 정조가 되겠습니다. 영조 때는 속대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이거 같은 경우는 세계고 국제 오레이는 5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삼강행실도가 세종이 되겠고요. 국제 오레이가 성종이 되겠습니다. 악학개구마분과 더불어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세제 개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요, 선해청에 의해서 공가, 이렇게 물품 납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건 대동법이 되겠고요. 그런 거는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이제 관수강급제가 시행이 됐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전법이라는 거는 조선이 세워지기 1년 전 1391년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과전법이. 그래서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줬었고요. 직전법은 세조 때 바꿨고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것이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관수강급제는 조선 성종이 되겠고요. 그 성종 때 간에서 걷어서 간에서 준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족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권원중도 나와 있네요. 권원이라는 거는요, 집업진 무성에서 법흥왕 때의 연호가 되겠고요. 전혀 관련이 없지만 하여간에 권원중보라는 거는 고려 성종 철전이다. 아까 돈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그래서 해동통보, 삼한통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문숙 예인에서 숙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대동상해. 여기도 똘라미 선지가 지금 엉뚱한 선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상해는 대동강이 생각이 나는 거고요. 이거는 상해사를 설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통해사하고 똑같이 설립이 된 거고요. 대동상해는 대동강 평양상인들이 만든 거고요. 1882년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 의해서 이제 개항장에 있었던 상인들이 내륙으로 오기 때문에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고요. 자본금을 모아서 근대적인 상해사를 만들겠습니다.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대동법,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금난정권의 폐지, 한능검의 출제위원이 사랑을 한 정조, 정조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아하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난정권은 정조로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한양도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쉽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도전 그냥 넘기는 선지랍니다. 여기도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꼭 보세요. 그래서 조선의 외침 같은 경우도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선 같은 경우는 한 문제씩이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그랬었죠.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62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임진왜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3회에서는 이제 호란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호란은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 꼭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수 이립이 잘 싸웠다. 이게 이제 정봉수가 용골산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용같이 골조가 아주 강한 거, 잘 싸웠습니다. 화의가 성립한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묘호란이 되겠고요. 병자호란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황해도라고 되었죠.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습니다. 뭐 축성기술, 무슨 뭐 일제강점기에 크게 훼손됐다. 이런 걸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용골산성 정봉수 이걸 보고 고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드디어 이제 25번 반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외란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권율,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권율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유, 행주, 대첩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채영, 홍산 꼭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성계는 황산이 되겠고요. 다 외구하고 관련이 됩니다. 한산 대첩이 있는데 이거는 평양탈환 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휴전, 정유재란 이게 이제 임진왜란 다음에 다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종무, 세종 때 쓰시마 정벌, 박이가 쓰시마 정벌을 하는 거는 고려 말이 되겠습니다. 신립의 탕금대, 이게 이제 부산 다음에 한 번에 있었던 전투, 바로 충주의 탕금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하고 관련이 된다고요?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절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8분 정도가 됐네요. 우리가 한 지 40분이 되겠습니다. 40분 안에, 12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사화가 나와 있습니다. 물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시세요. 자, 사화를 보시면은요, 이것도 정리해야 될 거랍니다. 무신 같은 경우 정리를 해야 되고요. 후삼국에 있어서의 통일 과정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사화라든지, 한국,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내일 정리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나머지 걸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다. 이거는 선조 때의 동서분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조선에 있어서 이 성종 때부터 사림이 진출을 하잖아요. 영남 사림들이 진출을 하는데 드디어 선조 때 100년 만에 지금 집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동인, 서인, 그 다음에 동인이 남북으로 갈렸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사가, 그래서 무갑기을에서, 그래서 이거는 명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었었죠. 서인이 반정, 그래서 인조 반정, 강해군 다음이 되겠고요. 서인 집권. 그 다음에 김종직, 아까 말했네요.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패비윤씨, 어머니의 복수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갑자사가 되겠고요. 무갑, 그래서 강해군 때 있었던 사화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절을 넘겼습니다. 정조, 그래서 한능검 출제위원들이 애호하고 있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이 전에도 나왔었고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론 나올 수는 있는데 동일한 선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아간파천 이후에 항궁한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똘라미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었죠. 정미칠조약이 갑자기 나왔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 꼭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복궁에서 집을 나갔는데 95년 을미사변, 마누라 죽이기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가는데 96년에 아간파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7년에 다시 임금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독립협회의 후원을 받아서 97년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황궁한 궁은 바로 경운궁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정미칠조약, 그렇죠. 고정퇴시키고 정미칠조약인데요. 그랬을 때 바로 덕스럽게 오래오래 잘 살아. 그래서 독수궁으로 바뀌었다. 경운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운궁은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었던 궁이다. 그래서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유폐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고정이 유폐되는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 해방 이후에 46년에 1차 미소공의가 열려서요, 무기휴회된 장소가 바로 덕수궁, 경운궁이다.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라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보고 기억이 아니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당백제는 경복궁이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래서 리을번, 야경이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에 거중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 야경이, 한번 보시고요. 야경이가 유배간
박해가 바로 유배를 갔다. 예, 이거는 정조 때가 아니라 순조 때가 되겠습니다. 1801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학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오답선지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갑술한국이 있는 거고요. 우리 꼭 봐줘야 될 게, 예, 한국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갑, 이렇게 우리가 보라고 배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경신, 그 다음에 기사, 갑술 이렇게 배웠었고요.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과 끝은 누가 잡는다고요? 예, 서인이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갑술한국에서 없어지는 애들은 바로 남인이 되겠습니다. 희빈장씨, 장희빈을 비롯하여 그런 애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제도가 되겠습니다. 양명학,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 왜 같은 색깔밖에 계속 안 나올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유의박이라고 우리는 보통 배운답니다. 여기도 꼭 보세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특히 유득공과 박제가,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조 때 서울 출신들이 되겠고요. 연행사,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습니다. 연나라 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나라 대립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당군조선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상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중농학파, 특히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익, 예, 한전론 이런 거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오려나요? 예, 힐러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가시면은요, 조선후기상 나오고 있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판소리, 탈춤, 그 다음에 뭐 장시, 보부상, 그 다음에 소설 읽어주는 정기수 꺼지라고 그러시고요. 예, 병난도 뜬금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에 있어서의 국제무역항,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울산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미양요 계속 나왔다 그랬죠. 예,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중은 아니고요.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2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 앞에가 신미양요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예, 병인양요, 프랑스가 유력하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오답선지에서 흥경내은한, 의외로 괜찮습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밀란과 더불어서요. 이게 먼저죠. 1811년이기 때문에 그 순조 때가 되겠고요. 서북 차별, 평안도 차별, 함경도 아닙니다. 평안도 차별의 항의에서 일어난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진주 밀란 같은 경우는, 예, 안핵사, 뭐, 이렇게 박규수, 이렇게 나옵니다. 삼정, 이정청,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사건이 뭐 사이에 있었냐면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사이에 있었다. 신미양요 이후에 척합의를 꽂는다. 그렇게 순서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드디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강무개혁도 나와 있네요. 강무개혁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요, 예, 95년 을미사벽, 96년 아간파천, 97년, 예, 황궁을 해서 경운궁으로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양, 양력을, 예, 건설한다,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거는 을미개혁 단발령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기군이 나와 있네요. 신식군대가 되겠습니다. 81년이 되겠고요. 개항 초기. 그 다음에 관리부학교구와 강제원, 이게 이제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오답선지인데, 예,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순보 같은 경우 방문국이 나와 있네요. 방문국, 기기창, 전항국, 예, 83년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뜬금없는 선지들,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한일 관계 사료집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하이 임시정부, 예, 상하이하고 충칭하고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임시정부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학이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봉기, 반일 봉기에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요, 예, 남쪽과 북쪽이 연합을 했었다. 이 선지 같은 경우도 그대로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런 걸 잡기 위한 거고요. 교정청 같은 경우는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주하약 이후에, 예, 동학 같은 경우는, 예, 2-3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교정청 같은 경우는 전주하약 이후에 화약이 터졌다. 그래서 이때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교정을 했다. 집강수와 교정청이 전주하약 직후에 나오겠습니다.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궁극기무처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예, 똘라미 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했었다. 아까 정미출적이 뜬금없었었잖아요. 여기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도 정미후병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1907년에 있어서 이 정미칠조야, 그래서 고통차에서 차관정칠 이쪽으로 상당히 몰고 간다라는 지금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에 있어서 이 조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조약인가 봅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이 이렇게 개항을 하는데요. 그 원산 같은 경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개항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산 학사 최초에 있어서의 근대적 학교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예, 밑에 나와 있는 교육입국 조서, 여기 없네요. 조금 이따 나올 거랍니다. 교육입국 조서 2차 갑오개혁하고 관련이 없다.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83년이고 2차 갑오개혁은 몇 년이기 때문에 94년이기 때문에 내 부부 유별 홍교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각제 부부, 그래서 23부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아문을 불어 바꾸고 이런 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똥집이가 조선 책략을 소개했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요, 예, 2차 수신사 1880년 한번 챙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빙사 너무 많이 나왔네요. 보답으로서 파견을 했었다. 어디에? 미국과 수교에 대한 보답 82년 다음에 83년이 되겠습니다. 운요 영종도, 예, 75년이 되겠고요. 1875년 통리기묘함을 설치했다. 대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이 집권을 하면서 없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많이 달려왔네요. 자,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예, 신민회가 연속 2번 나왔었고요. 예,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지는 바꿔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신민회이기 때문에 하나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는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산장례운동과 더불어서 나온 거고요. 저령도 조차, 예, 이런 뜬금없는 선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거는 지금의 영도가 되겠는데요. 예, 독립협회 성공했잖아요. 러시아 반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때가 되겠고요. 파리 강화의의 독립청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신한청년당이라든지 임시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이게 신민회가 되겠고요. 국문연구소 주식영리가 되겠습니다. 1907년입니다. 예, 최근에도 나왔네요.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그 유명한 헐버트가 드디어 나왔었고요. 말했듯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3인필지,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화폐정리사업, 메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문정치에서 들어온 메가타, 같이 들어온 스티븐스는 1908년 장인한 전명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기관인 스트랜튼 부인이 바로, 예, 이하학당 1886년이 되겠습니다. 80년대랍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스 또 나왔네요. 아까 말했던 고문하고 같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단연보국체. 단연이라는 거는 금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황성신문의 논설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채보상운동.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국채, 나랏빛이 있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구의 서상돈 이쪽이 되겠고요. 굳이 누가 썼느냐, 그거 같은 경우는 항성신문의 주필이었었던 그 유명한 시랴방성대곡을 썼던, 그거 쓰고 나서 예, 친일을 했었던 장지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여간에 이거는 국채보상운동하고 관련이 된다. 원래 국채보상운동을 가장 지원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랍니다. 그런데 황성신문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성, 황제의 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97년 이후 98년이라고 배웠었답니다. 황국중앙총상에, 예, 이랬을 때도 상권수호 운동이 되는데 황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라고요? 98년이라고 배웠었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독립협회, 예, 이것도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오답이 중요하죠. 항무기지 개강권 저집투쟁, 예, 애국개명 운동에서요, 예, 유일하게 성공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보완회가 되겠습니다. 1904년이고요. 챙기세요. 그 다음에 중추원 개편, 이게 이제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부나로드 운동,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 순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예, 분나로드 운동이고요. 조선동아일보는
예, 짐승들은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1920년에 생겨나서 40년에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위원부, 예, 임시정부, 상하이하고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건통문, 여기 같은 경우는요, 1898년이 되겠고요. 북촌의 여성들이 여권 선언문을 발표한 시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898년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그 연도가 되겠고요. 예, 신간회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게 자주 나오는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간회를 봤었을 때는 항상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1926년 6이 나오기 때문에 60만세운동, 이게 순정의 장례식 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좌파 우파가 각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신간의 좌우합작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신간에서 1929년 강조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의군부, 항상 그렇게 뭐라고 그러시면 세트로 외우세요. 독부 대강해. 그래서요 1910년대 무장이 아니죠. 무단 통치를 하기 때문에 예,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한 아버지여 대강하세요. 그래서 독립의군부 복벽주의 전제군주제가 되는 거고요. 대한강복군 정부는 연해주에 있었던 겁니다. 연해주 상당히 유력하고요. 그런데 하여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독립의군부가 10년대고요. 대한강복회는 박상진, 그래서 1910년대 공화주의 단체 비밀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오동 말했습니다. 최근 3회에 3점짜리로 30년대 이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0년대가 가장 유력하고요. 예, 이 선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군 다 쓸어 모았다. 자유시참변을 당한 거는 대한독립군단,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8 독립선언서는 도쿄가 되겠고요. 조선민족, 예, 조선이 들어가면 빨갱이, 조이대, 중일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원탑인 원봉이, 예,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하와이가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능검에서는 절대 지역 지도로 외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이거 하와이가 나왔었는데요. 예, 이거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와이는 아는데 틀린 애가 있었거든요. 한번 하와이 여행만 갔다 왔어도 안 틀렸을 텐데, 예, 안타까웠는데 여기는 하와이가 답이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해주 쪽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해주에 있었던 아까 정부라는 명칭을 최초로 썼었던 대한강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신안촌, 권업회, 이런 것들 여기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북한도가 최근에 나왔었고요. 서간도도 물론 신민회가 세웠던 거, 예, 신흥 무관학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예, 무장투쟁 또 나왔습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너무 입 아프네요. 이건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선혁명간부학교, 황포군관학교는 의열당과 관련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원봉이 조일에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조선의용대는, 예, 조선혁명간부학교, 황포군관학교 계속해서 폭탄을 이렇게 불꽃을 던졌는데 민중의 직접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조직적인 준비를 하는 게 황포군관학교,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키세요. 대한강복회가 나와 있고요. 독부 대강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대 공화주의 박상진, 대전자령 전투, 조역 한독 쌍대, 예, 이렇게 외웠습니다. 30년대 초반에 있어서요, 북만주에서 있었던 거, 지청천, 중강단, 예, 이런 게 이제 괜찮다라는 거죠. 20년대 중강단의 북로군정석은 봉청 간자산미, 그래서 100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래서 북로군정서군이 되겠는데요. 김자진, 그때 중강단, 이거 같은 경우는 대종교에서 만든 거다. 당군을 숭배하는요. 그래서 39번 가볍게 가겠습니다. 예, 희망이 보이네요. 드디어 이제 40번대가 나왔습니다. 일제의 정책, 예, 여기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한 문제 이상이요. 그래서 뭐 1기, 3기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치안유지법 잡으러 오죠. 그래서 25 삐뽀 배웠었고요. 토지조사사업은 10년대가 되겠고요. 헌병경찰도 우리를 짐승으로 취급을 한 10년대가 되겠습니다. 공추유제, 배급제 꼭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같으면 중일전쟁 이후 3기가 되겠습니다. 보통학교 수업연합 초딩인데 6년이 아니라 4년이고 1차 교육령이 되겠습니다. 짐승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일제가 생각을 한 거죠. 2차 교육령 같은 경우는 한국인도 대학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왔던 것이랍니다. 제가 10문제 뽑았을 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똘라미 같은 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지들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지금 밤늦게 지금 침 튀기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온다고요? 모스크바 3상회담이 1945년 12월 달에 있었고요. 이거에 의해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는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 46년, 그 다음에 47년도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오는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아까 말했었던 그 경운궁, 덕수궁에서 무기회가 됐는데 우리 분단하자! 빨갱이 새끼들하고 새끼 너무 흥분했습니다. 빨갱이들하고 협상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단을 하자라고 먼저 외친 사람이 바로 그 나쁜 이승만이가 되는 것들이고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 따라서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과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한인자치기구 경학사, 아까 여기 있습니다. 삼원보가 서강도에 있었겠고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강도 몰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해주 신안촌이 되겠고요. 그래서 서강도와 연해주 꼭 이번에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되겠고요. 의열단 선언문 이런 거 선지도 괜찮겠습니다. 마침법 통일한 이런 거 나오는 거는요. 조선어 학회 사건 했을 때요. 조선어 연구회가 바뀐 조선어 학회가 되겠고요. 1941년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를 했지만 편찬은 하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 한답니다. 삼균주의 건국강령, 그래서 1941년 태평양 전쟁 이러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대일대독 선전포고가 41년이 되겠습니다. 제주 4.3이 나오고 있네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연달아 나오진 않습니다. 나머지 오답선지, 헌법들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요. 유신헌법, 괜찮겠습니다. 철폐를 요구하는 운동들 같은 경우는 유신 반대 투쟁이 되겠습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유체 국민회의, 유신에서 나온 대통령도 뽑고요. 또 뭐도 뽑나요? 유신 정회라고 해서 국회의원도 3분의 1을 뽑습니다. 이 특별법, 이게 4.3이 되겠고요. 4.13 호원조치, 이거 유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나왔었냐면요. 40이래요. 60일에 62회가 뭐냐면 계속해서 강주가 2번이 연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요. 강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4.19 아니면은요. 4.19 아니면은 이제 87년이 나왔었는데요. 87년이 더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3 호원 조치에 의해서 직선제, 개헌투쟁 이런 것들이 바로 87년. 그래서 박종철 군, 이한열 군, 희생들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공사, 이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똘라미 선지가 되겠습니다. 꼭 아셔야 된답니다. 상당히 유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신항공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방 직후 45년에 바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기까지 보시고요. 뭐 했는지까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43번이 나왔네요. 6.25.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근데 연속으로는 잘 안 나오는 6.25가 되겠습니다. 6.3 시위는 63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정확히는 64년이 되겠고요. 65년에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되겠습니다. 에치슨 선언이라는 것은 6.25 직전에 50년 1월에 있었던 그 유명한 장제스의 대만을 버리고요. 이승만은 남한을 버리겠다라는
국무장관 미국의 에치슨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운 격사라는 것은요, 베트남 파병하고 관련이 된다. 챙기셔야 됩니다. 66년인데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부마 민주항쟁은 바로 박정희 죽을 때 나온 거고요. 인천 상륙작전, 6.25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짱명 내각, 나올 게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오면 이건 상당히 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의원 내각제가 되겠고요. 유일한 양원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이제 63회에서는 오답으로만 나오겠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거는 재헌헌법이 되겠습니다. 재헌헌법을 만든, 재헌헌법이 되는 게 아니라 재헌국회에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과 반민족행위처벌법 꼭 보세요. 재헌국회는요, 48년부터 2년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6.25가 일어나기 전에 없어진답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 아까 뭐 하면서 배웠었냐면요, 좌우합작하면서 1차, 2차 사이에, 이승만, 나쁜 애 나오고요. 좋은 사람들 나왔습니다. 민연, 참연, 보시면 되겠고요. 평화통일론, 이거 같은 경우 50년대 말에 이승만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농지개혁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은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향신문 폐간, 여기 같은 경우도 뭐가 되냐면, 진보당 사건하고 관련이 된다. 보안법 파동, 이게 3개 배웠습니다. 진보, 경향신문도 지금 진보적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세요.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 50년대 말, 이승만 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박정희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 뭐 석유파동 이런 건 챙기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저임금 우리 배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인권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김대중, 김대중 본인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인권을 생각했다. 근데 여기는 최저로 짓눌렀다. 전두환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금융실명제, 이거는 같은 경우는 영삼위 정부가 되겠고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영삼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OECD 가입 영삼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대단지 사건,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어서의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그 박정희 정부에 항의했던 이런 사건들이 나오겠습니다. 전태 열사의 분신,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광주, 아까 말했었죠. 연속 2번 나왔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월 항쟁과 관련지어서요, 4.13 호원 조치가 떴고, 그 다음에 이한열 군의 희생이 떴습니다. 이런 선지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19 나와 있고요. 경찰의 총격이 나와 있고요. 박종철, 이거 7월로 몰고, 아니 7월이 아니라 6월 항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군부, 강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 구국선언 긴급조치, 이거 나오면 박정희 유신에 대한 저항, 이렇게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꼭 나오는 주제라고 배웠었고요. 최근 뭐가 나왔었다고요? 아주 많이 나온 게 바로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앞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라든지 차라리 앞으로 쭉 가면은 박정희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2개 나오고 있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이거 같은 경우는 착공이 된 거 같은 경우는 노무현이고요. 이제 안 나옵니다. 착공이 된 거는 노무현이고 합의를 한 거는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이 되겠습니다. 남북한 비핵화선언,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노태우가 잘한 거는 하나가 북방 외교가 되겠고, 북벌, 그래서 위쪽이라고 배웠었죠. 북벌은 여진족 청나라가 되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북방은 중국이라든지 소련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권이 되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중국이라든지 소련 수교가 만듭니다. 소련 수교, 그 다음 중국하고 하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된 북한이 바로 유엔에 따로따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 비핵화 선언이 나오게 된다. 요거 꼭 정리를 하세요. 세트로. 이게 가장 유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산가족 최초 상봉은 아주 뜬금없게도 수해에 의해서 전두환 때다 하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통합 문제가 하나가 떴네요. 우리 시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왔었냐면요. 프랑스군, 그 다음에 의계, 이런 것들이 답이 됐었고요. 사초와 시정기, 예, 오답이 중요하겠습니다. 실록 편찬, 편년체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편년체, 실록을 편찬하는 기본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년체로 편찬을 했다. 이거는 조선 앙조실록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시대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쌍기 나오고 있고요. 예, 쌍기. 그 다음에 가에는 독서상품가 나오고 있네요. 신라하대, 쌍기, 광종, 조광조, 현량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예, 이 선지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더 이상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의정민 및 각 부의 판임감을 임명할 때에는 누가 임명을 하냐면요. 유학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장관이 정권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유학 시험을 보는 과거제도가 폐지된 이유, 예, 가보 1차 이후에 나온 것들이 되겠고요. 시험 같은 경우도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문필과 산술, 그래서 유교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제도 폐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지가 중요합니다. 뭐 최승로 이거 같은 경우는 성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무 28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배웠었죠. 신라대 똘똘한 최치영 같은 경우는 진성령 때 개혁한 10여 조를 올렸다. 개원필경, 예, 이런 거 같이 챙기시라고 배웠었답니다. 그 다음에 광종, 쌍기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종 때, 예, 이거 같은 경우는요, 현량과 이쪽 연결이 되죠.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뜬금없는 선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임술농민 봉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요,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1811년에 홍경래 은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62년에 바로 홍선대원이 집권하기 1년 전에 진주밀란을 비롯하여 임술농민 봉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바로 삼정 이정청이 되는데 그쪽으로도 상당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답선지에서 역분전,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시정전시가가 되기 전에 시정전시가는 광종과 성종 사이에 경종이라고 배웠었답니다. 그래서 역분전은 태조 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신들한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공고 합격자들 중에 자주와 문생, 시험관과 합격자들이 짝짝꿍이 맞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정답이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차라리 중요하겠습니다. 제술가, 명경가, 잡가, 승가까지 있네요. 고려의 가호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선, 성균관에서 보는 것도 있고요. 한성,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식까지. 이게 조선의 가호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는 선지가 바로 홍범 14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꼭 아셔야 된다고요. 홍범 14조가 나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부부유별 홍교제에서 홍범 14조 교육입국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가보개혁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입국 조서에 의해서 나온 학교들이 아닌 게 아까 배웠었던 원산학사라든지 그 다음에 통역관 양성소인 동문학이라든지 86년에 있었던 유경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0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깔끔하게 뭐를 배웠었냐면요, 예, 오답선지가 천지 개벽을 해서 화려하게 정답으로 부활하는 것들에 대비를 해서 3인필지 같은 선지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거는 내용 정리는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예, 바로 직전에 있었었던 책임기출 3회인데요. 그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10문제 이상이 나오는 게 바로 62년 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선지를 반드시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이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열심히 준비하시면 예, 한국사는 벼락치기가 되겠습니다. 벼락을 치시면 된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